신사임당님 채널에 출연한 주식 좀 아는 선배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랑 그 정채진 대표님이랑 공유하는 네. 투자의 본질 한 가지만 얘기해봐라 하면 단도 투자입니다. 단도 투자. 단도? 무슨 단도가 무슨 단도가 잃을 때 덜 잃고 성공하면 왕창 버는 것이 바로 단도 투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신사임당님 역시 저랑 되게 제가 하는 방식이랑 굉장히 일치하네요. 투자의 끝은 비즈니스의 끝은 다 본인이 유튜브와 스토어를 운영하는 방식과 상당히 비슷하다고도 하셨죠. 그러면서 결국 투자의 끝은 단도로 귀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단도 투자의 개념은 모니시 파브라이의 저서 단도 투자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현재 해당 책은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로 개정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는 선배와 정치진 프로님 역시 이 책을 읽고 단도 투자를 말씀하시는 것일 겁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께 단도 투자로 단기간에 연평균 수익률 278%에 달하는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믿지 못하실 수 있겠지만 2002년 가을 모니시 파브라이는 단도 투자 원칙을 활용하여 투자하였고 연평균 수익률 278%에 달하는 수익을 단기간에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가지 자료를 읽으며 해당 산업의 미묘한 특징을 벼락치기로 공부했고 그렇게 이해한 내용을 기초로 위험이 거의 없는 투자 기회에 크게 베팅하였다. 단도 투자를 활용하면 성공하면 큰 수익을 얻고 실패해도 손실은 거의 없다. 조금은 생소할 수 있지만 단도 투자는 여러분들에게 말도 안 되는 성공의 기회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단도 투자의 핵심 전략 5가지 중에서 연평균 수익률 278%를 달성하게 해준 원칙, 위험은 극도로 낮고 불확실성은 높은 사업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단도 투자 핵심 전략은 총 5편의 영상으로 제공될 것이며 오늘은 그 2번째 영상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은 때때로 위험과 불확실성을 혼동합니다. 그리고 투자자는 이런 혼동을 이용해 상당한 이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을 혐오하고 혐오는 해당 기업의 주가를 끌어내리는 방식으로 표출됩니다. 위험성과 불확실성이 모두 낮다면 이것은 누구나 선호하는 특징일 것입니다. 막대한 자금을 굴리는 기관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고평가된 상태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수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저위험, 고불확실성의 종목입니다. 이 조합은 성공하면 큰 수익을 얻고 실패해도 손실은 거의 없는 투자를 가능케 합니다. 사실 저위험, 고불확실성이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는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책에는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파브라이의 경험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 투자의 명인의 투자 경험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저위험, 고불확실성의 대표적 사례, 스튜어트 엔터프라이즈. 이하 스튜어트. 파브라이가 주식 스크리너로 종목을 보고 있었는데 무언가 불쑥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저 PER 종목만 모은 리스트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2개의 종목이 몇 주째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종목의 PER은 3 미만이었습니다. 2개의 종목 모두 장래업을 하고 있었고 그중 하나가 스튜어트였습니다. 장래업이 단순한 사업이라는 기준에 부합하였기 때문에 저자는 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예전에 읽었던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산업별 부도율을 다룬 기사였는데 장래업의 부도율이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장래업이라는 것이 전통을 따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이용한 고객은 계속 동일한 업체를 찾게 되고 죽음과 관련된 사업이라 경쟁업체 수도 별로 없었습니다. 스튜어트는 여러 장래업체를 인수하여 만들어진 대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수자금은 빚을 내서 조달하였습니다. 스튜어트의 부채는 총 9억 달러 규모였으며 그중 5달러는 2년 안에 상환해야 했습니다. 월가에서는 스튜어트의 채무 상환 능력에 불신을 가지기 시작했고 파산이라도 할 것처럼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과도한 부채를 부담하고 있던 스튜어트의 주가는 주당 28달러에서 2달러로 추락하였습니다. 하지만 파브라이는 스튜어트의 주가를 주당 최소 4달러로 추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가총액이 연간 매출액의 4분의 1이 채 되지 않았다. 2. 인수한 소규모 장래업체들의 브랜드 가치나 역량은 훌륭하였다. 3. 장래업은 현금 흐름이 좋은 업종이었고 채무 상환 일자가 도래한다고 해도 기존 업체를 매각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했다.
파브라인은 돈을 잃을 확률은 극히 적었기 때문에 위험성은 낮다고 판단했으며 향후 해당 기업의 추이를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극도로 높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도한 채무가 해당 기업의 불확실성을 극도로 높여놨지만 사실 뜯어보면 위험성은 낮았던 것이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스튜어트가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라는 사실을 아는데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수학 실력으로도 충분했다. 파브라이 펀드는 자산의 10%를 주당 2달러에 스튜어트 주식에 투자하였고 2년 안에 4달러를 넘기면 되파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스튜어트는 해외에 보유한 장래업체를 매각하는 등의 채무 상환 계획을 발표하였고 그 후 주가는 2달러에서 3달러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스튜어트는 5천만 달러를 상환했고 그 후 몇 주 뒤 주가는 4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파브라이는 4달러가 넘는 즉시 스튜어트의 주식을 모두 매각하였습니다. 파브라이가 스튜어트를 보유했던 기간이 약 1년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목표 주가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파브라이는 목표로 했던 2년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목표 주가를 달성하였으므로 1년이라는 시간을 번 셈입니다. 그래서 욕심부리지 않고 깔끔하게 전량 매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평균 수익률 278%, 프론트라인, 높은 배당 수익률, 낮은 PER, 52주 최저가 등의 기준은 종목이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파브라이는 2001년 배당 수익률이 15%를 넘는 두 개의 종목을 눈여겨보았습니다. 둘 다 원유를 운반하는 해운회사였습니다. 하지만 파브라이는 원유 운송업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호기심에 며칠을 벼락치기로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유 운송업과 관련된 종목들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눈에 들어오는 기업이 바로 프론트라인입니다. 2002년 3분기 미국의 불황과 다른 몇 가지 요인들이 겹치면서 원유 운송량이 급감하였습니다. 프론트라인은 심각한 적자를 직면하게 되었죠. 프론트라인은 유조선을 70척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원유를 운송해주고 받는 대금, 즉 운임료는 급감했지만 유조선의 가격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즉 프론트라인의 운임료 급감이 회사 입장에서는 당장에 망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버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파브라인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냅니다. 1. 프론트라인의 유형장부 가치는 시가총액의 3배 이상이다. 즉 프론트라인의 자산가치보다 훨씬 저렴하게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 프론트라인의 현금과 유동성은 풍부하였다. 즉 꾸준하게 돈이 벌리는 회사였고 보유하고 있는 현금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돈이 없으면 배를 팔아서 메꾸면 될 정도였죠. 3. 프론트라인의 회장이 공개시장에서 대량으로 주식을 사들였다. 파브라인은 내부자가 주식을 사들이는 것은 언제나 좋은 신호라고 생각했습니다. 2002년 가을 파브라인은 주식을 주당 5.9달러에 대규모 매수하였습니다. 회사를 모두 정리했을 때 예상 수입이 주당 11에서 12달러였으니 절반 가격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주가는 9달러를 넘어 10달러에 다가갔고 파브라인은 보유한 주식을 모두 매도하였습니다. 상당히 단기간에 이루어진 일이었으며 이를 연평균 수익률로 따진다면 약 273%의 수익률이었습니다. 파브라인은 몇 가지 자료를 읽으며 원유 운송업의 미묘한 특징을 벼락치기로 공부했고 그렇게 이해한 내용을 기초로 위험이 거의 없는 투자 기회에 크게 베팅하였습니다. 그리고 큰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파브라의 사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위험하지 않은 종목을 사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을 저자는 여러가지 어려운 용어로 기술하였지만 결국 저PER, 저PBR의 기업을 매수하라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저평가되었다는 대표적인 지표로는 높은 배당 수익률, 52주 최저가를 저자는 추가로 언급하였습니다. 저자는 유동성과 현금이 풍부한 기업인지 확인하였습니다. 보유 현금과 유동성은 부자에선 체크리스트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내부자의 주식 매수는 언제나 좋은 신호입니다. 이 말은 정말 많은 책에서 언급되는 것입니다. 파브라인은 내부자의 주식 매수를 확인하고 대규모 매수를 단행하여 단기간에 극대화된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목표 주가에 도달하면 욕심부리지 않고 팔았습니다. 주식에서는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시간 가치도 중요시 여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높은 수익률을 거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20여 년이 소요되었다고 한다면 의미가 퇴색되기 마련입니다. 크게 베팅하는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하였다. 파브라인은 기회가 왔다고 성급하게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해당 산업에 대해서 며칠간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종목이 급락하는 기회를 포착하였죠. 그리고 해당 종목에 대해서 심층 분석하였습니다. 2002년 3분기에 프론트라인의 주가 급락을 포착하였고 대규모로 투자한 것은 그해 가을이었으므로 약 2에서 3개월은 해당 종목을 분석한 것입니다. 공포와 욕망은 인간 정신의 가장 근원에 자리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매수와 매도 결정을 내리는 주체가 인간인 이상 주가는 공포와 욕망이라는 인간의 속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극단적인 공포가 형성되면 비이성적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극장에서 누군가 불이야 외칩니다. 사람들은 탈출하기 위해 난리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챙기지 않고 도망가기 바쁩니다. 자, 그렇다면 그 극장의 가격은 얼마의 거래가 될까요? 이렇게 집단적 탈출이 벌어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불이 나지 않았거나 불길이 거의 잡혀가는 극장만 골라서 사는 것이 단도투자의 요령이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놀라운 투자 기회는 닥치는 대로 정보와 지식을 소화하며 끈기 있게 기다릴 때 스스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를 굳이 한 가지 꼽는다면 아마도 PER이 될 것입니다. PER이 낮고 그것이 어떤 오해나 공포에 기인한 것이라면 위험도는 낮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갑자기 피터 린치의 이 말이 떠오르네요. 오늘은 피터 린치의 말을 인용하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고PER 종목에 투자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주식시장에는 PER이 낮으면서도 좋은 기업이 널렸는데 말이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